네, 안녕하십니까. 프로핏사단 카이로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그 테마를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여러 시청자분들께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테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 테마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좀 좋은 웃음 지을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같이 좀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면서 분명히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니까 1시간 그렇게 긴 시간 아니니까 좀 집중하셔가지고 잘 시청해 보시면서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 아이디어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 가지고 뭐 이른 시간이지만 이 시간 통해 가지고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테마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린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제가 그 설명해 드리는 테마에 대해서 뭐 좀 부족했다라거나 혹은 뭐 들었는데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하단에 보이는 저희 그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린 테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전에 해드렸던 뭐 다양한 테마, 그리고 뭐 산업에 관련된 영상까지도 저희가 수시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또 받아 가시고, 그리고 이제 매일 장이 열릴 텐데 매일매일 또 중요한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또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수시로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찾아가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마스터 프로핏 사단 카이로스가 가장 또 좋아하는 매매가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뭐 제가 수차례 강조를 해드렸다 보니까 다들 이제 탑다운 방식의 매매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탑다운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효율적이고 또 안전하게 좋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죠. 전체적인 시장, 전체적인 그 흐름의 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그 안에서 유망한 산업이라든가 또 유망한 테마를 좀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추려진 산업이나 테마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내가 매수했을 때, 우리가 매수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쉽게 수익을 좀 발생시킬 수 있겠다 하는 종목을 찾아내는 매매 방식이 탑다운 방식의 매매 방식입니다. 제가 이 1시간 방송에서 또 이 안에서도 더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이 산업하고 테마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산업과 테마에 대한 개념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산업과 테마에 대한 내용 자체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산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산업 같은 기존부터 있었던 정통적인 산업을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테마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 것을 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자면은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 관련된 테마들이 또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생겨나지 않았을 테마. 군수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군수산업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전쟁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전쟁이라는 이슈 재료로 인해서 생겨났다가 추후에는 없어질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테마입니다.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테마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테마이고, 그리고 또 산업으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살펴보자면 에너지 산업이죠. 에너지 산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신재생 에너지 테마, 이렇게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겠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 라는 형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는 방식의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 1시간 방송 자체도 제가 그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살펴본다. 탑다운, 탑다운. 전체적으로 시장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지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다우 지수, S&P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3대 지수이죠. 유럽 지수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일본, 중국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수인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일단 제가 가져온 차트가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하고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그 미국 긴축 조정 시기가 들어오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로 해가지고 고점 대비 대략 한 2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 22%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렸어요. 하락이 나오기 전부터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왜 하필 22%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전에도 제가 설명해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2004년도, 2018년도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04년도하고 2018년도도 대표적인 긴축 조정기, 대표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었고 보통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 그 금융시장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수치로 도식화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2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평균적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략 고점 대비 한 2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나서 잘 올라가나 싶었는데 지금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시장뿐만 아니죠. 글로벌 전 세계의 모든 지수가 또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불안 심리, 위험 심리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고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려가겠지 했는데 2700선까지 회복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2700선을 지키면서 장 마감했었거든요. 미국 지수 떨어졌었는데 우리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미국 지수 떨어졌는데 우리 지수는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지정학적인 군사적 충돌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이 느끼기에는 이제는 똑같은 이슈이다. 물론 그 폭격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이나믹하게 바뀔 만한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다소 이제 그 불안 심리가 조금은 잠잠해지는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다라는 선언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압박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2,700선을 안전하게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 뭐 2,700선을 회복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지금서 이제 우리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절대 아니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금이 이제 어느 시점보다도 변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장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고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선은 우리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 초반에 특히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많이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지수 견인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뭐 장 막판에 다시 이제 그 매도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아직 우리 지수가 2,700선을 잘 지키면서 굳건히 지키면서 우리 국내 지수 나쁘지 않은 모습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상승 반전의 시그널이냐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좀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조금 피해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주요 이슈들 몇 개 좀 살펴보고 갈게요. 주요 이슈 몇 개 살펴보고 간다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코스피 이제 4거래일 만에 이제 2,7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MSCI 지수죠. 미국 지수에서 퇴출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각종 그 뭐 경제적인, 금융적인 이제 제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MSCI 지수에서 이제 퇴출되면은 반사이익으로 이제 아무래도 MSCI의 그 자금이 우리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또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이제 반토막 났다. 국내 자산운용사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쟁 시국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워낙에 컸어요. 워낙에 컸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이런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지금처럼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는 그런 매매를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런 매매를 하지 않으셔야 되시고,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같이 좀 뭐 매수 타이밍까지도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내 자산운용사도 뭐 러시아 펀드 같은 경우는 50% 수익률 반토막 나고 뭐 판매까지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고 있는 어려운 장이니까 그런 부분 분명히 명심하고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러시아 금융 제재,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원달러 달러 환율까지도 지켜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안전 선호 심리가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당연히 망가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K 뉴딜 지수가 아무래도 이번에 리밸런싱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그리고 아프리카 TV, 엔터 관련된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이 이제 뉴딜 지수로 편입이 되었고, 시끄러웠던 종목이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LG 화학은 이번 뉴딜 지수 편입에서 이제 제외가 되었다. BBIG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어야죠.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바이오, 이제 인터넷 게임, 뉴딜 지수 같은 건 다 알고 계셔야 되시는 건데 지금 좀 리밸런싱 되는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시 100조 회복했죠. 뉴딜 지수에 들어가면서 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100조 회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로 원유 가격 미쳤죠. 100달러 돌파했다. 에너지 시장이 뭐 지각 변동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다. 좋지 않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에 유가 관련해 가지고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좀 유가 상승을 좀 막아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아직은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다 보니까 뭐 그게 극적으로 나오는 모습, 유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은 아직은 연출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도 이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테마하고도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데, 유럽의 풍력 시장이 커진다. 풍력 발전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뭐 바로 위에 있는 뭐 유가 100달러 돌파한다라는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의 에너지 체계에서 좀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좀 합의가 도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참에 신재생 에너지로의 우리 시장, 우리 그 세계적인 흐름이 더 빠르게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국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겠죠.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업인 CS 윈드라든가 CS 윈드라는 종목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급등을 했다 라는 기사이고요. 그리고 전쟁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간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진영적 이슈에 관해 가지고는 저희가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매일 뭐 한 1회에서 2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그 정보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주요 시설을 이제 폭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민들 떠나라,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리코프까지 뭐 진입을 했다라는 기사고, 조금 더 이제 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외교관들이 러시아의 이제 유엔 연설이 시작되자 집단으로 퇴장을 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조금은 고립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우호하는 세력들, 뭐 국가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지금은 예상과 다르게 좀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러시아가 순순히 꼬리를 내릴 것이냐, 혹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누구도 앞으로의 상황을 이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섣불리 매매하지 말자라는 말을 제가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그 출렁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가 이제 뭐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세계 점유율의 25%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바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배송을 하고 있는데, 운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엄청나게 유럽 쪽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어요. 에너지는 이제는 곧 웨펀, 무기입니다. 러시아가 어쨌든 원유하고 천연가스의 이제 세계 점유율 25%를 차지하면서 에너지 경제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 뭐 당연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경제 뭐 안 좋네가 아니라, 에너지 경제 쪽으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선을 돌려서 알아볼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국제 유가가 이제 2014년 이후로 최고치 100달러 돌파했다. 위에 내용하고 또 이어지는 내용이죠. 100달러를 돌파했다. 그리고 이제 비축유, 각 나라가 이제 그 원유 같은 경우는 비축유라고 해가지고 뭐랄까요, 쌓아놓는 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미국도 당연히 있고, 그 비축유를 이제는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풀어보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의 이 에너지 대란을 좀 이겨내보자 해가지고 비축유를 좀 풀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 또한도 비축유 방출을 이제 하겠다라는 등의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의 이제 풍력 시장이 커진다. 그러니까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전쟁이라는 재료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부각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뭐 지구 온난화라던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 시점에서 러시아, 뭐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그 세계적으로 몰이를 일으켜 버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빨리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더욱이나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가속도가 붙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그 우리 기대치가 더 높아질 예정이다 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았고, 일단 지금 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섣부른 진입보다는 좀 관망세를 가지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제가 계속 에너지 말씀을 드리죠. 에너지. 제가 뭐 일부러 추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슈들을 가져온 거다 보니까 에너지 테마에 대해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양광 발전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뭐 원리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태양광 발전은 말 그대로 햇빛을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고, 풍력 발전은 바람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제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고갈될 염려가 없는 청정의 자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들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가 뜨지 않는 날을 나는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없잖아요. 매일같이 제 시간이 되면은 태양은 뜹니다. 해는 뜹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갈의 염려가 전혀 없는 자원이죠. 그리고 이제 태양열이 내리쬐는다고 해가지고 뭐 환경이 파괴되는 뭐 탄소가 배출된다라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뭐 메탄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가 태양열을 통해 가지고 나오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갈된 염려가 없고 태양광은 고갈될 염려가 없고 청정한 자원이다 라는 거죠. 태양광은 고갈된 염려가 없고 청정의 자원이다. 그렇다면 이 태양광이라는 에너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원을 통해 가지고 뭐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지구 온난화, 탄소 배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제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한 게 태양광이다. 신재생 에너지원 중 그리드 페널티를 달성한 게 태양광이다. 신재생 에너지원,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그리고 수력도 있을 거고 지력도 있을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열 같은 거.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 그리드 페널티, 그리드 페리티 이게 뭐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은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 되어줬던 것은 지금까지는 석탄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 석탄 발전, 화력 발전, 석탄 발전이었는데 그 발전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발전 단가라는 게 뭐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뭐 공장에 뭐 공장을 가동시키기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러한 발전 단가가 있을 텐데 이 그리드 페리티라는 것이 석탄 발전과 유사한 정도의 발전 단가를 나오게끔 만들어 놓았다,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다른 발전 같은 경우는 다른 뭐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력 발전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그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적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리드 페널티,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 발전 단가가 화력 발전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떻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주식으로 밥을 먹는데 뭐 밥이 뭐 건강에 안 좋다더라, 빵으로 바꾸자라고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당장 뭐 내일부터 뭐 집에 있는 모든 뭐 밥솥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버리고 빵으로 대체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설명을 제가 이제 먹는 걸로 해서 그렇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가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자원의 그 에너지원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뭐 주된 키워드가 뭐 그린 인플레이션, 뭐 청정한 에너지 쓰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에너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그린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뭐 쌀로 밥을 먹다가 뭐 빵으로 바꾸자, 내일부터 이제 뭐 빵집 가서 빵 사 먹자,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2050년도까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좀 에너지원을 좀 바꿔나가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게 국제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다른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린 인플레이션을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리드 페리티, 그러니까 이제 발전 단가가 이미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에너지가 지금 태양광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배출을 안 하는 좀 청정한 에너지로 사용하는 태양광을 우리가 이제 2050년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36% 정도는 그 점유 비율을 높여보자. 36%까지는 점유 비율을 높여보자라는 게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국제적인 합의이고 국내 또한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는 태양광이 뭐 한 38% 정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2030년도까지는 태양광을 57%까지 늘리겠다. 우리가 이제 그 뭐 어디 조금 한적한 지방국도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태양광 발전, 태양광 패널을 막 설치해 놓은 곳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태양광 발전이다. 이게 태양광 발전이고, 저희가 이제 그 잘 모를 때는 태양광 발전의 비율이 뭐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통해 가지고 2050년도까지 대략 한 36% 정도, 전 세계 에너지원으로서 36% 정도까지 끌어올릴 예정에 있다.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이것을 쉬운 말로 투자의 아이디어가, 투자의 기회가 만연해 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테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태양광 발전 분야에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1등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1등이에요. 중국이 1등인데 자원은 곧 무기다. 자원은 곧 무기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체감할 수가 있었죠. 자원이 무기라는 것을. 뭐 유럽으로 보내야 되는 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에서 막아버리니까 유럽 내부는 어떻게 됐죠? 에너지 대란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 사례를 놓고 보자면은 뭐 호주에서 중국에 석탄을 수출을 안 해버렸죠. 수출 안 하겠다 하니까 중국 뭐 무슨 뭐 북한 보듯이 불빛이 하나도 없는,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자원을 무기화하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지금 글로벌 1등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1등은 중국이고, 당연히 이제 세계적으로 이 태양광 발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바짝 쫓아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이 태양광 발전, 자원은 곧 무기다, 웨폰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알아둬야 될 사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곳이 있죠. 이쪽 부분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곳이 있고 위구르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뭐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분명 그 위구르족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왜 미국이 이렇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려내고 있느냐? 이게 단순히 인권 문제만 놓고 볼 문제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 최대 산지입니다. 최대 산지이고, 인권 탄압을 빌미로 여기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그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죠. 큰 타격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미국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분야에 대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그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태양광 발전 테마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우리 기업은 뭐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이 폴리실리콘 제조하는 글로벌 3위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OCI는 폴리실리콘 뭐 제조하는 글로벌 3위 회사이고,
더더욱이나 이제 그 캐펙스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태양광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캐펙스를 늘리면서, 그러니까 투자 비용을 늘리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지금 OCI라는, 우리나라의 OCI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하단에 보이는 이제 노란 톡방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저희가 미리 선점해 가지고 뭐 오늘만 한 8% 정도 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상당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이렇듯 우리가 태양광 발전 테마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 자원은 무기이고 지금 이제 미국이 글로벌 1등,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글로벌 1등인 중국을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하고 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을 빌미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쪽으로 반대 수혜 급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 테마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 테마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갈 수 있는 기업까지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재미를 봤죠. 뭐 그렇듯이 또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또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풍력 발전이죠. 풍력 발전. 지구 온난화가 이제 뭐 심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다면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뭐 태풍이라든가 뭐 해일이라든가 이상 기후들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심각한 지구 온난화의 직면에 있다라는 점 하나하고, 뭐 석탄이라든가 석유가 이제 뭐 고갈되고 있죠. 뭐 거기에 대한 부담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필요하다 보니까 화석연료 고갈, 그리고 이제 심각한 지구 온난화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우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일상적인 지혜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높은 산에 가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죠. 그리고 뭐 바닷가 근처에 가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습니다. 풍력 발전 자체가 그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풍력 발전이다 보니까 당연히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는 산지에 발전소가 설치가 돼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미지로 가져온 것처럼 여기 높은 산에, 강원도 가면 많이 있죠. 우리나라 강원도, 국내 강원도에 가면 많이 있는데, 높은 산에 이렇게 발전기,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육상 풍력 발전과 밑에 있는 이제 바닷가에 이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놓은 해상 풍력 발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육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소음 문제도 있고 뭐 동식물들, 그러니까 뭐 새가 뭐 이 날개에 치여 가지고 이제 뭐 죽거나 뭐 그런 동식물들의 문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육상 풍력 발전보다는 해상 풍력 발전으로 더더욱이나 이제 그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간단히 이제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날개죠, 날개. 풍력 발전을 이제 크게 좀 세분화해 본다면, 이 날개를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이 몸통 부분을 우리가 타워라고 얘기를 해요. 타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은 여기 블레이드, 이 날개, 이 블레이드의 회전 에너지를 결국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풍력 발전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풍력 발전이 블레이드의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뭐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이제 그 발전량의 한 25%에서 한 30%까지 늘릴 것이다. 물론 2050년도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으로만 해가지고 뭐 한 70% 가까운 엄청나게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끔 2050년도까지 만들겠다라는 글로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만 볼 게 아니에요. 메타버스만 볼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풍력 발전해가지고 이제 말씀 좀 드리면은 중국이 역시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풍력 발전 분야에서 또 이제 세계를 좀 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해상 풍력에 집중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선두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선두로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좌우로 미국과 중국이 바짝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풍력 발전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린 뉴딜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발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날개, 이 블레이드, 이 날개를 만드는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 활발하게 이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CS 윈드 같은 경우도 여기 타워, 블레이드를 받쳐주는 타워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이죠. CS 윈드 같은 경우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장에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미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분명히 투자 기회가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이제 뭐 이전에 2차전지 회사들이 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뭐 10배거, 뭐 10배 가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다시 드릴 부분인데, SMR, 소형 모듈 원전, 그런 테마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투자의 기회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제 또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말씀 몇 번씩이구나 드리는데,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런 테마 부분,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시간적인 이슈,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뭐 당장의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잠깐 쉬는 시간 통해 가지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관련된 자료들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더 풍성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마는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부르는 게 SMR이죠. SMR 테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뜨고 있는 에너지 원이잖아요. 새롭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원이고, 그 안에서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한 것은 태양력 발전뿐이다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드 페리티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발전 단가로 이용되던 수준을 달성을 해야지만 그게 에너지원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달성해내는 게 비용적으로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것을 한마디로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현재 시점의 기술력에서는 뭐 풍력이라든가 다른 뭐 수력이라든가 다른 발전 같은 경우는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양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부르는 것 중에서 태양력 발전만이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을 했습니다. 발전 단가가 맞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용이 실용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태양력 발전뿐만 발전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이제 화력 발전 같은 석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지구 온난화, 탄소 배출 그런 이제 환경 오염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선뜻 이제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원자력 발전이 있었죠. 원자력 발전이 있었는데 제가 가져온 이미지처럼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지만 뭐 우크라이나의 뭐 체르노빌 사태도 있었고요. 뭐 그러한 그 원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청정 자원이고 그리고 이제 발전 단가도 저렴합니다. 발전 단가도 저렴해요. 하지만 그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뭐 비용으로 따질 수 없게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 뭐 탈원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세계적인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정책으로 가져와서 이제 현 정권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뭐 외국의 다른 선진 국가들도 원전 사용을 이거 지속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전 사용을 안 하려고 당장에 안 하려고 해버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인플레이션, 에너지 수급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고안 끝에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 원자력 발전 자체는 실질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의 가장 무서운 단점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성과는 너무 괴리감이 크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말 그대로 소형 모듈 원전으로 만들다 보니까 안전성까지도 기존 원전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장점에 더해가지고 안정성까지도 같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게 소형 모듈 원전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이 이 테마가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 실제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동향 자체가 추세가 좀 바뀌었어요. 탈원전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면서도 그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원자력이라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라는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 정권이 뭐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정책으로 가지고 나왔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원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게 있다더라 라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곳에서 더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탈원전 할 것이다. 이제 원전은 앞으로 이용 안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예 외면받았던 종목이고 외면받았던 테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고 더 양질의 종목을 발굴해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것은 그렇다.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 이 기술에 대해서 이 테마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원자로와 증기발전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규모가 이제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원전을 얘기를 한다. 300메가와트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원전 대비해서 6분의 1 수준의 규모인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소형인 거죠. 소형 모듈 원전인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좀 작게 축소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 원자력 발전의 그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함께 갖출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SMR이라는 거고,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설치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당연하겠죠. 적다 보니까 설치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 시간 또한도 조금은 적게 걸려요. 건설 시간 또한도 조금은 적게 걸린다. 뭐 5년 걸릴 거 2년밖에 안 걸린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이제 설치의 범용성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냉각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바닷가 근처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바닷가 바로 옆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너지가 필요한 그 산지 근처에다가 설치를 해도 될 정도로 설치의 범용성이 좋아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린 수소를 생성해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아직 수소 에너지를 원만하게 이제 이용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뭐 수소 에너지도 우리가 이제 친환경 사회, 미래 사회로 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다라고 부상받는 게 수소잖아요.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해내는 게 또 이 소형 모듈 원전의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간단하게 줄여보면은 기존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에 더해가지고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조금 더 빠르게 건설을 해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로 그 원자력 발전의 그 발전량을 충족할 수 있다, 대체할 수가 있다,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소형 모듈 원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합의가 이미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국과 뭐 미국에서 원전을 이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해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유럽의 입김이 굉장히 세죠. 유럽의 이제 텍소노미에서는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편입하겠다라는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죠. 찬반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린 에너지로 원전을 이용하자라고 편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전의 비율을 더 높이겠다, 원전의 비율을 50%까지 더 높이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 16기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스마트로라는 이름으로 SMR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로라는 이름으로 SMR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가지고 잠깐 이 SMR 기술을 잠깐 바로 활용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SMR 소형 모듈 원전이 게임 체인저로서 더 이제 급부상하게 된다면은 우리 한국 기업에도 투자의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제 정상회담에서도 이렇게 그 원자력 관련돼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대선 후보로 유망 대선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도 탈원전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원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SMR 소형 모듈 원전 테마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이 테마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만약 내가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하단에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해당 테마 관련되어 있는 뭐 유망한 종목 그리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말까지 해드리면서 1시간 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